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 추가 대책으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전세 사기 피의자에게 범죄 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관리기사가 입주자 대표의 이른바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는 업무 태도를 지적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전북 등 호남 지역 태양광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어를 예고해 관련 업계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지역 문화 예술계와 함께하는 문화K 24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에게 올해 영화제 특징과 즐길 거리를 물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정부 여당이 그동안 정부의 전세 사기 관련 대책이 피해자 구제에는 부족했다면서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매와 공매 유예 조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해 매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은 기자입니다. 당정은 전세 사기에 대한 현 정부 대책이 부족했다는 반성으로 시작됐습니다. 4차례 지원 방안과 특별 단속도 실시했지만 피해자 구제나 주거 안정 확보에는 미흡했다고도 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현재와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실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 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경매, 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주택 경매 시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받은 임차인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낮은 이자율로 대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상담버스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한 엄벌 방침도 밝혔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다만 공공기관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해주자는 제안에 대해선 실효도 없고 국민 부담도 커진다면서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모두 선순위 건조당이 최대 한도로 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로 그렇게 조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는 것 자체가 좀 소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건축왕 남모 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다면서 경찰에 특별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경찰이 조직적인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걸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직적인 전세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열린 전국 수사부장 화상회의에서 조직적 전세 사기 범죄의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전세 사기를 벌인 사례가 늘어나자 단수 사기죄만 적용하지 않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함께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사건의 단순 가담자도 조직범죄 형량을 적용받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기죄만 적용됐을 때보다 천문학적 범죄 수익에 대한 국가 추징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어제 70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전세 사기 조직 일당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전국 수사부장 화상회의에선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경찰은 음성적 부동산 거래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불법 부동산 중개와 감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담 팀을 투입해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재판에 넘기기 전 수사 단계에서 범죄 수익 몰수와 추징을 시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매주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고 관련 수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한러 관계 안정에 균형을 맞추고 있다면서 인도적 지원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그간 해오던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필요하면 재건 논의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대량 학살 등이 있다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긴 어려울 거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은 원론적 이야기란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수호 동참과 한러 관계 안정적 관리에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날선 반응엔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코멘트한 격이라며 윤 대통령 발언은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한 거라는 걸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건지는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균형을 맞춰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상황 변화는 러시아 책임이란 뜻을 내비친 걸로 해석됩니다.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문제는 현재는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지만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한중은 정치 시스템이 달라도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 규칙을 존중한다면 필요한 대화와 협력을 확대할 거라면서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러시아는 거듭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하경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 국방부는 나토와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미국이 이끄는 협의체를 뜻합니다. 미 국방부는 150만 발이 넘는 155mm 포탄 등을 포함해 우리 돈 4,30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Are we ramping up? As you heard earlier, we did have an order modification that was just received. I have not seen the order modification. It has increased our quantities. 러시아는 거듭 반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오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러시아가 분쟁으로 부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개입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Конечно же, начало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я будет косвенно означ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стадию вовлеченност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러시아 전 대통령이자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텔레그램에 북한에 러시아 무기가 등장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힘에 의한 타이완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 대해 한반도와 타이완 문제는 다르다면서 말참견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면서 타이완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 몇 마디로 대한민국이 수천 량의 빚을 졌다며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외교정책 전반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천명했다고 했습니다. 당장 러시아 교민 16만 명과 우리 기업 160여 개가 직격탄을 맞게 될 거라며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정찰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상회담 시작도 전에 미국의 선물 보따리를 안기며 운신의 폭만 더 좁혀놨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얘기가 된 하청 발언이라면 미국도 윤 대통령도 용납될 수 없고 알아서 긴 선제적 굴종이라면 즉각 공식 취소하고
타이완 해협 위기와 관련해 중국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을 놓고도 대통령 말 몇 마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천 량의 빚을 졌다. 대중 대러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거란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말 한마디가 표정 하나가 가지는 그 큰 영향력과 그 위험함을 인식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확대 해석해 정쟁에 이용하려 든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의 목적은 오로지 불안을 조장해 국민의 분열을 핵책하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안보 문제에 대해선 정치 공세를 멈춰야 합니다. 그럼 대량 학살이 일어나도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 주권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발언이라는 엄호도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50대) 아파트 관리기사가 열흘 넘게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새 입주자 대표 가운데 이어진 갑질로 경비원 등을 포함해 여럿이 일터를 떠나야 했다는 주장인데요. 안승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4년 넘게 관리기사로 일한 이영석 씨. 1인 시위를 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최근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됐는데 입주자 대표의 부당한 압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도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잘릴 수 있어. 그 고압적인 언행, 그 말투 몸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모멸감을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의 이른바 갑질을 호소하는 직원은 이씨만이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관리소장과 경비원 등 6명이 바뀌었고 남아있는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맨날 와가지고 지사람 써놓고 간다니까 한 번은 의자 다 빼고 서서북내라고 그랬지. 잡아낸다고. 왕이나 된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사권까지 다 좌지우지하고 자기한테 조금만 잘못 보이면 언사에다 바꿔라. 주민들은 1인 시위가 벌어진 뒤에야 이런 속사정을 알게 됐다며 안타까워합니다. 성실하게 안 했다든가 그런 다음에는 쫓아내야겠지. 그런데 근무 시간에 담배 핀다? 자기한테 성의 없이 인사한다? 이건 상식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아 경비원 등을 파견하는 주택업체.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 외엔 노동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 계약이라고 하는 의리. 계약을 계속 이어야 하는데 대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계약해 주겠어요. 해당 입주자 대표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민원이 생기거나 본인이 이동을 원하는 경우 전보를 요청했을 뿐 갑질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치킨도 사다 드리고 족발도 사다 드리고 난 그렇게 베푸는 사람이에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전보시킨다, 해직한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직장인인데.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다음 주 입주자 회의를 앞두고 이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군사 정권 시절 양심수와 시국 사범을 변호하며 1세대 인권 변호사로 불렸던 전북 출신 고 한승원 변호사 일주기 추모식이 오늘 진안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유족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많은 추모객이 참석해 고인을 기렸습니다. 진안이 고향인 고 한승원 변호사는 동백림 간첩단 사건과 민청학년 사건 등을 변론해 시국 사건 1호 변호사로 꼽혔으며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 음모 사건 당시 공범으로 몰려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봄철 전력 생산이 많은 태양광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어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몰려있는 호남 지역이 대상인데요. 관련 업계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등이 조성한 1.2제곱킬로미터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입니다. 생산한 전기를 팔아 지난해에만 3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특히 전력 생산량이 많은 4월과 5월에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봄철의 경우에는 각도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때 발전량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기간에 태양광 시설이 집중된
전북 등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어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기존 송변전 시설로는 넘치는 전기를 감당할 수 없어서입니다. 객통에서 버티지 못하고 탈락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순식간에 재생에너지 발전기 수기가가 확 떨어져 버리면은 고장이 계속 파괴돼서 정전으로 갈 수 있거든요. 상황이 이런 데에는 전기를 실어 보내고 나누는 송배전 시설과 전기 저장 시설은 늘리지 않은 채 발전 허가에만 집중한 정부 책임이 큽니다. 석탄 화력 발전을 통해서 공급했던 전력망 중심으로 대한민국 전국 전체 전력망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전력망에 대한 재설계도 긴 시간 갖고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력 개통 확대 없이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출력 제어 조치. 전북 새만금 등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 전북행동 등 7개 단체가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재수립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산업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내린 것은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거라며 석탄 발전소 건설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계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정부 계획을 넘어서는 과감한 탄소 중립 계획을 세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이주 노동자, 유학생까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 이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화재나 범죄 피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전북 119가 10여 개 언어 통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17년 전 한국에 이민 온 라신영 씨. 처음 밟은 땅에서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건 말이었습니다. 심하게 아팠던 날도 배를 움켜쥐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구급차를 부를 생각은 못했습니다. 아플 때 진짜 너무 불편했어요. 네, 한국말 못하니까 119에 전화해본 적 없고 남편하고 시어머니 기다린 밖에 없어요. 한국말이 능숙지 않아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없도록 전북 소방본부가 119 통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통역은 다문화 센터 직원과 이주 여성 등 66명으로 꾸려진 봉사단이 맡습니다. 각자 일상생활을 하다가 119 상황실이 도움을 구하면 곧바로 신고자와 함께 3자 통화를 하는 식입니다. 신고 오면은 그러면 저희는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주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생긴 일이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뭐 침착하게. 일부 상황실 대원들의 외국어 능력에만 기댔던 때와 달리 이제는 베트남어와 캄보디아어까지 모두 12개 언어로 통역이 가능합니다. 파테마스터와 그리고 잼버리 그리고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6만 명의 외국 주민들에게 사회 기반인 119 서비스를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보장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느는 가운데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영어 듣기 능력 평가 점수 제출을 놓고 전교조와 전북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도내 300여 중고등학교에 영어 듣기 능력 평가 학년별 평균 점수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건 비상식적 지시라며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어 점수 제출로 지역별 서열이 노출될 수 있고 자칫 학생과 교사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과 학교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과 교수법을 지원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4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북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12% 하락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0.13%,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평균 0.14% 내린 것과 비교하면 하락폭은 작습니다. 전북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도 0.17% 떨어져 전국과 수도권을 뺀 지방 평균인 0.18% 하락보다 낙폭이 작습니다.
4월 20일, 오늘은 43번째 장애인의 날입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결실을 만들어 나가는 장애인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열정과 땀으로 꿈을 이뤄가는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을 장은송 기자가 만났습니다. 16에 C쪽 찍고 1247 쓰고 5번. 안대를 쓴 볼링 선수가 볼링핀의 수와 위치 등을 들은 뒤 신중하게 공을 굴립니다. 15년 전 시력을 잃은 뒤 힘든 시간을 버티기 위해 취미로 시작한 볼링.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4년 전부터는 전북 장애인 볼링협회 소속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전국 장애인 볼링 대회에서 개인 우승을 차지하며 국가대표 꿈을 향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빠를 보고 난 뒤에 노력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좌우명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노력을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뿌듯하게 가지고. 한 손으로는 휠체어 바퀴를 바쁘게 움직이고 다른 한 손은 날아오는 셔틀콕을 민첩하게 받아칩니다. 10년 넘게 전북 장애인 배드민턴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미숙 선수. 두 다리가 불편해진 뒤 부딪히는 신체적 한계와 사회적 편견에 대한 두려움을 운동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메달을 따면서 얻은 성취감도 기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도 되고 싶습니다. 치과하는 장애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정말 활발하게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때론 좌절하고 때론 포기하고 싶었지만 각자의 다짐과 목표를 위해 뛰는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 그들은 오늘도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은송입니다. 전북 지역 건널목 10곳 중 9곳가량에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가 없어 장애인 교통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자료를 보면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전북 지역 건널목 5,700여 곳 가운데 90.2%, 5,100여 곳에는 음향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시장이나 군수는 음향 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음향 신호기는 초록불이 들어오면 음성으로 이를 안내해주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장애인의 날인 오늘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전국 유일의 영유아 공립특수학교인 전주유아학교를 찾아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어린이들과 함께 감각통합실과 유희실, 도서관과 생태체험실, 무장애 통합 놀이터 등 학교 시설을 둘러보며 유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을 긴급 대출해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에 신청자가 몰려 재원이 조기 소진될 거란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금융권이 추가 기부를 통해 규모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 생계비 대출 출시 3주 만에 15,000여 명이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61만 원 수준으로 공급 규모는 모두 96억여 원입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신청 현황으로 볼 때 이미 마련된 재원 1,000억 원이 연말이 되기 전에 소진될 것이라며 금융권의 추가 기부를 통해 640억 원이 더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121개 금융사가 263억 원을 기부하기로 확정했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금융사들이 377억 원을 더 낼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신용 점수가 낮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액을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는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가운데 기본 금액인 50만 원의 생계비를 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출 금액이 50만 원인 건은 11,900건으로 나타났고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돼 50만 원을 초과해 대출이 이뤄진 건은 3,800여 건이었습니다.
특히 단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채무 조정과 취업 지원 등의 복합 상담도 15,000건 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추가 기부금을 통해 연말까지 소액생계비 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아울러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문화K 시간입니다. 전북의 대표적인 영화 축제죠. 올해로 24번째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가 다음 주 목요일 개막합니다. 방역 지침이 풀리면서 올해 영화제는 축제 본연의 모습을 한껏 살린 프로그램들로 짜여질 예정인데요. 올해 영화제 어떤 모습일지 정준호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달 상영작 발표가 있었죠. 네네. 이 행사를 통해서 공식 일정 시작하신 건데요. 네. 올해 주제가 우리는 늘 선을 넘집니다. 어떤 의미를 담으신 건가요? 우리가 뭐 늘 이제 영화를 만들다 보면 어떤 형식의 틀에 이렇게 갇혀서 영화를 만드는데요. 저희가 이 전주국제영화제 정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말이 도전 정신. 그러니까 영화로서 표현할 수 있는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는 선을 넘어보자. 그래서 어떤 틀의 형식에 짜여 있지 않고 무한한 상상력과 또 하고 싶은 영화를 우리 독립예술영화를 통해서 담아내보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네. 네. 전주국제영화제는 대중성과 정통성을 확대하는데 집행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 지난 상영작 발표 때 거듭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영화제 하면 그동안 전주국제영화제 하면 그동안 독립 대한영화의 산실이었고 맞습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축제였는데요. 이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대중성을 넓혀가겠다고 약속하신 내용 어떤 계획을 갖고 말씀하신 건지 네, 짚어주시죠. 그동안 네, 전주국제영화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정말 그 기존의 정통성을 잘 유지해 왔고 또 앞으로도 많은 영화인들이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되면서 과연 우리 배우 정준호 씨가 새로 공동집행위원장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좀 도움이 될까, 또 이렇게 많이 기대들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 대중성이라는 거는 사실 기존의 정통성을 잘 유지해 가면서 더 많은 관객들을 우리 전주국제영화제에 보러 오시게끔 해서 또 현장에 오시면은 사실은 이제 표가 없어서 못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행사라든가 저희 프로그램을 많은 관객들이 좀 더 영화를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뭐 야외 상영이라든가 또 골목 상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관객들한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또 홍보대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셨죠. 정말 뭐 이름을 대라면 못 될 정도로 많이 했는데요. 그런 저의 그 네트워크 장점을 살려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전주영화제에 오셔서 또 이 전주영화제의 묘미를 즐기면서 영화를 즐길 수 있게끔 발로 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우리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제 거리에서만 많은 팬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전주를 곳곳이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사실 소상공인 분들은 그 영화제 거리에서만 이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고 하니까 네. 좀 이렇게 아쉬운 면도 있다. 그래서 우리 정준호 씨라도 우리 배우분들이나 관계자분들 오면은 좀 전주 곳곳을 좀 돌아다니면서 같이 전주영화제의 그런 축제의 의미를 같이 즐기고 싶다. 그래서 저도 올해는 제가 좀 오시는 모든 분들을 좀 모시고 전주의 곳곳을 좀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많이 할 계획이고, 또 전주 시민분들도 영화제에 좀 더 관심을 갖게끔 좀 더 홍보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소문난 마당발로 알려져 계시니까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이제 상영작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네. 올해 출품작들의 면면을 좀 보면 네. 여성, 성소수자 그리고 탈북민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주제의식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행위원장께서 추천하시는 작품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이 전주국제영화제의 묘미는 사실은 그 독립예술영화, 대한영화, 실험영화, 도전적인 영화들이 많이 출품이 되고 또 많이 상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이 또 팬들분들이 사실 전주에 오셔야만이 그 영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독립영화관이 한국에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래서 전주국제영화제가 정말 24회 때까지 오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전주국제영화제에 가서 그 전주국제영화제에만이 틀 수 있는 그 독특한 소재 영화들을 직접 오셔서 느낄 수 있어서 많이 좀 기대들을 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올해 추천하는 작품은 저희가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라는 걸 운영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저희 기금 중에 한 3편 정도를 국내 작품 중에 선정을 해서 제작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중에 이 스페인 감독 중에 로이스 파티뇨 감독이 만들었던 그 삼사라는 작품이 있는데 삼사라. 네. 이 삼사라는 작품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이번에 저희가 제작비를 지원한 작품이죠. 근데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 작품은 저도 배우로서 작품을 많이 했는데 야 이런 영화도 있구나 할 정도로 되게 놀란 작품이에요. 네. 우리 앵커님도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분, 15분 정도가 그 마치 우리가 그 마이크 삐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그 느낌에 화면이 정지된 상태에서 그 소리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소리만 나오면서 화면이 정지돼 있는 느낌이 나는 정도로 되게 실험적이고 독창성이 강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슬로건이 우리는 늘 선을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네. 삼사라에서 보여줬던 와 저런 것도 영화 소재로 또 저런 영화도 있구나 하고 놀랄 정도로 정말 감명 깊게 본 영화라 저는 우리 관객분들한테 삼사라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독립 영화인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도 하셨잖아요. 네. 어떤 일들입니까? 성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 전주국제영화제가 저희가 이제 전주 시민의 우리 세금과 또 영화진흥위원회 세금 또 많은 돈이 이렇게 기금이 모아져서 영화제가 열리는데 네. 특히 또 전주 시민분들이 이렇게 많이 띄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24회까지 정말 성황리 이렇게 치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위원장이 되고 보니까 늘 우리 예산이 좀 적어서 네, 항상 하고 싶은 작품도 많고 제작 지원도 많이 하고 싶은데 특히 독립영화를 하시는 분들은 제작비가 늘 부족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후원회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이 전주국제영화제 후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기업인들 한 100여 분이 참여를 해서 100여 분이나요? 제가 닥달을 했죠. 네. 자, 우리 전주국제영화제를 꾸준히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또 우리 전주국제영화제의 가족이 되면서 우리 회사 식구들과 또 전주국제영화제 같이 즐기는 의미에서 후원회를 결성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업의 CEO분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많이 내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 후원금을 통해서 독립영화 예술을 지원을 하고 또 일부는 전주 시민분들 또 전주시를 위해서 또 재환원해서 또 전주시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드리는 그런 후원회를 결성해서 아주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이번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기금의 운용이 좀 영화 발전을 위해서 잘 쓰였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네. 좀 이제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영화제에 사실 임명되시거나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임명되시고 난 다음에 네네네. 뭐 어떤 정체성에 어떤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어요. 이제 개막 네네네. 몇 주 앞두고 이사진도 그제서야 이제 네네네. 마무리가 되고 이런 여러 영화계 안팎의 우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또 저희 전주국제영화제는 그동안 탄탄한 그 스태프분들이 23회까지 아주 성황리에 잘 이끌어왔고 또 저하고 공동 집행위원장이신 민성욱 위원장님이 15년 넘게 또 사무처장을 거쳐서 부위원장을 거쳐서 저하고 공동 집행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주국제영화제의 아주 큰 매력은 잘 지켜나가고 또 정체성도 잘 유지해 나가면서 안방 살림을 맡고요. 또 네. 제가 대외 협력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후원회를 조성을 해서 좀 더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만끽할 수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전주국제영화제 더 많은 영화 팬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영화제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은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네네. 앞으로의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고창 무장면의 한 싱크대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12대와 진화 대원 36명을 투입해 30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00제곱미터 규모의 비닐하우스 한 동이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부안 고사포 해수욕장 인근에서 50대 여성 2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물에 빠진 여성들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한 명은 숨졌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스킨스쿠버를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전주천, 삼천, 버드나무를 지키는 시민 공동행동이 성명을 내고 전주시가 전주천과 삼천의 물억새를 자른 자리에 조경용 기화식물과 외래식물을 심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외래식물 씨앗이 물길을 따라 확산하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자생하는 고유식물로 복원해도 부족한데 전주시가 앞장서 외래종 침입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완주 만경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전북지방환경청이 나서서 무분별한 외래식물 파종을 막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내 첫 탄소 소재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가 오늘 전북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북대병원에 들어선 센터는 치과용 임플란트 등 인체에 들어가는 탄소 소재 의료기기,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탄소로 만든 의료기기는 가볍고 튼튼한 데다 부작용도 적다며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기 고구인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순창은 낮 기온이 27.8도로 4월 중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불어와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전주의 낮 기온이 24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조금 높겠고요. 주말에는 20도를 웃돌면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해안가와 섬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습니다. 오늘 아침 군산 선유도와 순창에서는 가시거리가 100m까지 좁혀지기도 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구름 많겠고요. 전북 남부에는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익산 12도, 전주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익산 25도, 김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국에서 또다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질이 탁한 가운데 전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동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13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완주 25도, 순창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맘때 봄 기운을 보이겠고요.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